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한국재무설계보험 대리점 설계사로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의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무설계 중에 은퇴설계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치매를 가장 이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치매 상태가 되면 국가에서 케어도 해주지만 민간에서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보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활용해서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치매 대비 이제 자산 보호 전략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어떤 이제 실제 상담 사례가 있어서 이제 그거 가지고 한번 시청자 이해를 좀 돕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이충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실제 50대 후반 케이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분의 프로필과 함께 자세한 분석을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 대표님은 저의 이제 오랜 조력자시고요. 한 10년 정도 좀 알고 지낸 지 됐고요. 유통업을 좀 하고 계시고요. 자녀분이 지금 좀 대를 이어서 좀 그 회사에도 좀 중요한 일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업을 좀 상속하려고 그렇게 좀 준비도 좀 하고 계시고요. 자산은 한 33억 원 정도 좀 되시고 이분은 아버님께서 예전에 좀 치매를 앓으셔서 10여 년 이상을 좀 많이 좀 힘들어 하셨습니다. 네. 힘든 게 물론 아버님에 대한 케어도 있지만 비용적인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본인도 지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치매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많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좀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게 좀 있는지 좀 문의를 한번 주셨습니다. 네. 이분 자산 구성에 대해서 한번 봐보게 되면요. 부동산 자산이 거의 아마 95% 이상 지금 되고 계시고 나머지 금융자산은 지금 많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알던 초창기만 해도 현금성 자산이 꽤 되시긴 했는데 코로나를 좀 거치면서 좀 사업이 좀 많이 좀 안 좋아진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그 부분을 회복을 좀 못 하셔서 현금성 자산이 좀 많이 좀 없고 대출로 좀 사업을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하고 계신 상황이시고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 부동산에만 좀 집중이 돼 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너무 없는 와중에 혹시라도 이제 치매 같은 게 좀 걸리게 되면 내가 그 부동산 같은 거를 급매를 해야 되지 않나. 네. 급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산 가격이 좀 제값을 못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업을 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동력도 좀 상실이 좀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좀 많이 좀 걱정이 좀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좀 해법은 만약에 치매나 이런 게 걸리시더라도 한 월 100에서 한 200 정도가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같이 한번 모색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자산을 좀 그렇게 급매나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좀 같이 좀 고민을 하면서 제가 실제로 좀 그 솔루션을 한번 드렸었던 사례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산 구성 분석이 이제 보면 부동산이 뭐 무려 95%나 되고 현금 자산은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유동성이 부족한 거네요. 이게 다른 분에 비해서 좀 많이 좀 부족하죠. 그러시네요. 네, 이분은 또 특히나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는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현금이 좀 더 많으셔야 되는데 그 일반 직장인들보다도 오히려 더 적은 편이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치매가 본인이 이제 유전적인 성격으로 걸리게 되면 자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어느 정도는 그것도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부동산을 무엇 먼저 처분을 할까? 상가 먼저 팔고 아파트를 팔고 공장을 팔까?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일단 안심은 한번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 치매 대비가 있고 없고에 따른 이 자산 변화를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대략적인 금액을 한번 제가 놔봤는데요. 5년이면 한 1억 정도의 좀 금액이 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여기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5년에 1억,
10년이면 2억.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자산을 이제 그 부동산을 좀 매각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위험에 좀 노출이 돼 있으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약에 준비해 놓으신다고 하시면 그냥 자산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현금은 계속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같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초기부터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는 장기요양 1에서 5등급을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주야간 보호센터가 있고 뭐 시설급여가 있고 간병인 비용이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한번 그 뒷장에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프로세스는 진단을 받으셔서 이제 그 청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험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요양이라던가 간병이라던가 이런 걸 좀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재가급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예전에 치매보험에서는 재가급여에 대한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가장 많이 공격받는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치매 초기에 걸렸는데 보장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정말 중증 치매 걸려야지만 진단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좀 가입을 하셨다가 해지하신 그런 아픈 기억이 좀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 대표님에게는 저는 초기에도 좀 받을 수 있는 걸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서 3년이라고 쓴 거는 3년 이상도 받으실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치매 걸리시면은 3년을 넘지 않고 요양원으로 가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그 3년이라는 기간은 이제 가족들도 지치고 본인도 치매가 점점 악화가 되다 보니까 집에서 케어하기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 재가급여 이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만 받아도 이게 뭐 요양보호사, 생활도우미, 간병인 비용으로 활용되면 가족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받으시는 보험금과 그리고 또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더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네. 뭐 병원비라던가 이런 부분은 사실 여기에 이제 포함을 하지도 않은 거라서요. 네, 한 100만 원 정도 되면 부족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한 달 생활비 이 정도로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초기도 된다는 게 가장 고무적인 뭐 얘기인데 초기 단계부터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네, 일단은 인지 장애 등급을 받으시면 네, 이게 좀 바로 좀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주야간 보호 지원 뭐 이건 어떻습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라는 곳을 가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노치원이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데이케어 센터인데 아침에 가서 거기서 기관에서 케어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다시 집으로 귀가하는 형식인 거고요. 여기서도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재가급여와 중복 지급도 가능합니다. 중복이 됩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좋네요. 그러면 주야간 보호 가족의 어떤 부담을 줄이면서 데이케어 센터에서 좀 케어받다가 이제 집에 오시면 또 간병인 좀 써도 되고 뭐 그렇겠네요. 네, 집에서 하시는 건 간병인은 아니고요. 네네. 요양보호사의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시 95세까지 월 100만 원. 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재가급여 그리고 주야간 보호센터 마찬가지고 종신까지 저희가 보장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세 가지 케어 받으시는 곳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아마 보낼 수 있는 곳이 아마 시설급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양원. 그런데 지금은 요양원은 가시게 되면 100만 원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100에서 200 정도는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급여는 재가급여에 비해서 보험료는 한 4분의 1 정도 수준만 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나는 그냥 재가급여를 안 하고 시설급여만 좀 최대한으로 좀 받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긴 합니다. 처음에 가입할 때 설계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까? 네, 그렇죠. 이게 종신까지 보장을 받을지 아니면 뭐 95세, 90세까지 받을지 그리고 납부 기간은 또 뭐 한 20년, 30년 그 경우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재가급여는 그럼 3년만 줍니까? 아닙니다. 재가급여도 종신까지 받을 수는 있는데 재가급여를 받다가
3년 정도 되면은 요양원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냥 표시만 그렇게 해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팁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재가급여를 선택하실 때는 물론 종신까지 보장이 되기는 하지만 보장 기간을 한 90세 이 정도까지만 좀 설정을 하시고요. 그럼 보험료가 좀 떨어지겠네요. 네, 그렇죠. 대신에 그러면은 시설 급여 같은 경우에는 보장 기간을 좀 더 늦게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비용. 요즘 뭐 이 간병인 얘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인구도 줄어들지만 외국인 간병인을 많이 또 쓰긴 하더라고요. 거의 한 반 이상은 아마 저기 몽골이나 뭐 동남아시아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간병인 같은 경우도 한 180일 전후로 해서 180일 미만까지도 케어 받을 수 있고 181일 이상 케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있으니까 간병인도 미리 준비하신다고 하시면 금액적으로는 많이 부담이 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렸을 때 저희가 아무래도 돈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비용. 치매를 비용과 이렇게 좀 한번 연관을 시켜본다고 하면 65세 이상은 10명 중에 한 분이 치매에 좀 걸리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미리 준비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대략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지도 한번 해보니까 23년 기준입니다. 중앙치매센터 기준으로 해서 환자 1인당 연간 한 2,100만 원 정도 비용이 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뭐 한 또 10년으로 따지게 되면 거의 한 2억 가까운 돈인데 2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다 마련을 해서 쓰기에는 솔직히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 뭐 현금이 없으면 이 쓰신 대로 부동산 매각이 불가피하고 이 자녀들이 케어를 못하면 감당을 못하면 또 뭐 가족 갈등에 또 소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대표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지금 자녀분이 회사에서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대표님도 한 5년 정도 생각은 하고 계시는데 그 이후에는 자녀분에게 좀 회사를 좀 물려줄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회사를 물려줄 때 지금보다는 자산이 더 줄지 않은 상태에서 물려주길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보호 전략의 4대 축, 요 빠르게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이런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매달 지속적으로 현금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아마 제일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본인이 보험금이나 지급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치매 걸렸을 때 그랬을 때 대신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대리 청구인을 반드시 좀 지정을 해 두시고요. 될 수 있으면 배우자보다는 자녀분이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세 번째는 내가 보장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료도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보험료가 또 뭐 적절한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초기부터 받을 수 있는 건지 네, 그것과 간병인에 대한 비용이 많은데 그것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네, 이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내가 가진 자산에 손대지 않고 다 이런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보장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시설급여, 간병인에 대해서 했는데 보장기간을 약간 달리하는 거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가나 주야간 같은 경우는 보장기간을 그렇게 종신까지 하시는 것보다 한 90세 정도로 한번 해보시고요. 대신에 시설급여는 한 95세 이상 될 수 있으면 종신까지 지금은 한 종신의 기준이 거의 한 100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설급여는 좀 길게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게 또 뭐 회사마다 그리고 남녀 그리고 뭐 건강 상태에 따라서 뭐 보험료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그 수준으로 좀 이게 다 구성이 가능하시더라고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치매 대비 자산 보호 전략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제 치매 상태가 됐을 때 현금 흐름이 부족하면 가족 갈등에 이제 어떤 씨앗이 될 수가 있고, 뭐 부동산 자산에 편중되어 있으면 사실 뭐 케어받기가 당장 현금은 필요한데 간병비부터 해가지고 필요한데 이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 설계사에 반드시 컨설팅을 좀 받으셔가지고 이제 이런 치매 상태에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이 이제 미리 사전에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이충구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한국재무설계보험 대리점 설계사로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의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